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뉴욕 한인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에 찰스윤 후보가 당선 확정됐습니다. 찰스윤 당선자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뉴욕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선천적 복수 국적법 등 한인사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36대 뉴욕 한인 회장에 찰스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퀸즈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뉴욕 한인회 총회 및 회장 인준식. 단독 후보로 출마한 찰스윤 후보는 500여 명이 참석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445표, 반대 2표, 무효 24표, 기권 3표로 차기 한인회장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총 474표 찬성 445표를 획득하신 찰스윤 후보께서 제36대 뉴욕 한인회장으로 인준됨을 선포합니다. 찰스윤 후보는 투표에 앞서 진행된 공약 발표를 통해 한인사회 모든 단체들과 화합하고 협력하는 한인회장이 되고 싶다며 특히 1세와 1.5세, 2세가 함께 활동하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신임 투표를 위해서 당선된 것을 저에게는 큰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 공약 때 발표했듯이 저는 1세들의 화합 그리고 2세와의 단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찰스윤 후보는 또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과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슈를 갖다가 제가 한인 회장이 된다면 더 공포적으로 알리고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찰스윤 신임 회장은 오는 5월 1일부터 36대 뉴욕 한인 회장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 속의 한국 문화 알리기에 앞장서온 뉴욕 한국문화원이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윤중 문화원장은 어제 지난 40년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담은 기념 로고를 발표하고 올해가 한류 확산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로고를 발표하고 주요 사업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태극을 상징하는 빨강과 파랑, 건곤감리를 뜻하는 직선적 이미지로 40을 표현한 로고는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문화원의 슬로건 40 years and beyond가 담겨 있습니다. 조윤중 문화원장은 올해 뉴욕 문화원이 미국 사회 및 한인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했다며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통을 하는 한국 한류, 또 공감받는 한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존경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러한 컨셉으로 올해를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욕 문화원은 지난 3.1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3월 28일에는 한국 가곡의 밤을 계획하고 있으며 6월에는 라이브 국악필름 콘서트 꼭두, 그리고 9월에는 백남준 시계코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K-팝 아카데미, 한반도 평화기원 남북 팔도 요리 홍보 행사 등 60여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한편 문화원은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뉴욕 코리아 센터가 현재까지 10.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 센터가 완공되면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심 속의 작은 숲 퀸즈 보테니컬 가든이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하고 한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식물원과 종자 교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 보테니컬 가든.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로운 산책과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 보테니컬 가든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추가된 이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으로 이사진에 합류한 정은실 씨는 플러싱이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지역인 만큼 퀸즈 보테니컬 가든이 이들의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우리의 정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하게 꽃피는 가운데서도 조용한, 자기가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좀 잠깐 쉼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지만 커피숍, 또 조그만 레스토랑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씨는 앞으로 보테니컬 가든 홍보에 힘쓰고 한국 내 식물원과 종자 교환 등 식물원이 한인들이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보테니컬 가든은 미술 갤러리나 작물 재배, 원예 교실, 건강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월에는 식물원 예산 마련을 위한 로즈 갈라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의 남서부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의 수가 지난달 7만 6천 명의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미입국자들의 급증으로 국경지대 직원들과 시설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케빈 맥컬리넌 위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입국자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이며 함께 오는 그룹의 규모도 점점 더 커져 100여 명씩 70개가 넘는 단체가 국경 단속원들의 수가 적은 시골의 오지 국경선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금의 이민국 시스템으로는 이 같은 인원을 단속도 수용도 하기 힘들며 현재 거의 파국 직전에 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극심한 난관에 봉착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국경지대의 이민 문제가 실제로 국가적 비상사태이며 국경장벽은 반드시 국경 안보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대책도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뒷받침이 되기도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의 가족 불법 이민이 증가하면서 한편 마약 밀수범 등 범죄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국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는 마리화나 110만 파운드, 코케인 28만여 파운드, 펜타닐 2,463파운드 등 거의 70%가량 증가했다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미 상원은 다음 주에 트럼프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비상사태 선언을 거부하는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하원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결과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의료비 청구서에 대항하는 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병원들에게 의료비 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그로건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이 병원과 보험사 등이 의료비로 인한 환자의 재정 파탄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의회와 행정부가 환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병원연합회 연례회의에서 조 그로건 국장은 환자의 재정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나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병원 측이 극심한 의료비 청구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특정 보험사와 병원, 의사들이 연결돼 있는데 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의료비의 60%에서 70%만 커버될 뿐이어서 환자 부담금이 크며 개인이 가입해 있는 보험사와 연계돼 있지 않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의료비는 상상 밖의 액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엄청난 의료비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은 올해 의료 보장을 위한 초당적 조치 중 가장 필요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빌 캐시디 의원과 마이클 베넷, 매기 하산 의원 등이 환자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환자의 재정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입법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액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하는 법률을 시행하면서 세금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여행을 막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5만 2천 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 36만 2천 명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재할 것을 밝혔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고액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미국 지상교통 개선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들에 대해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불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 파산했거나 세금 사기를 당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세금 체납자는 여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밀린 세금을 완납할 시 30일 이내 여권 제재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으며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9465 양식을 이용해 IRS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혈압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리콜 조치가 발표된 로사르탄 계열의 혈압약은 한인 고혈압 환자들도 자주 처방받는 혈압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헤테로랩스사의 일부 혈압약에서 암을 유발하는 독소가 발견돼 자발적 리콜 조치를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렌트 파마슈티걸스사는 인도 헤테로랩스사에서 제조한 로사르탄이 함유된 약에서 암을 유발하는 NMBA 독소가 발견돼 114랏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혈압약 리콜 사태는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에 이은 세 번째 혈압약 리콜 사태여서 관련 혈압약을 복용 중인 많은 고혈압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중국의 제약사인 제지앙 화아이사가 제조한 제품에서 NDMA 발암 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인도의 오로빈도 파마사의 미국 내 자회사가 발사르탄을 원료로 만든 일부 혈압약에서 발암 물질이 허용치 이상 검출돼 해당 업체가 관련 제품 80여 가지를 자진 회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사르탄 혈압약 리콜은 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해 한국, 미국 등으로까지 번져나가 전 세계 30여 국에서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혈압약을 처방받는 고혈압 환자들이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등 혼란에 빠질까 우려하며 환자 스스로 복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일회용 탑승 티켓도 3월 중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올해 가을부터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혜 대상은 뉴욕 시형 아파트 입주민과 뉴욕 시립대 재학생, 연방 빈곤선 100% 이하 소득 수준의 재향 군인 등 약 8만 4천 명입니다. 또 2020년 1월부터는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 수준의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반값 할인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온라인 사이트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며 반값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일회용 탑승 티켓도 3월 중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반값 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일주일 정액권은 $16 50센트, 1개월 정액권은 $60 50센트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수혜 자격을 충족하는 45,500명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해 반값 메트로카드 수령 장소를 안내하고 있지만 4일 현재 수령자는 6,0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뉴욕시가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 개설 계획을 밝히면서 당초 계획대로 모든 연방 빈곤층 이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 한인회가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실제 피해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피해 사례를 수집해서 청와대에 전달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니만큼 피해 사례 접수를 원하는 한인들은 뉴욕 한인회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